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4.3 학술 세미나가 열렸던 지난번 금요일 4월 1일 프레스센터 20층에서 4.3 학술 세미나 4.3 재심 재판의 위법성 비판이라는 주제로 사회를 구자원 박사님이 보시고 좌장 김학성 강원대 명예교수, 발제 최이수 강원대학 교수, 토론 박인환, 변종필, 신동길 세 분의 교수님들이 그 발제한 이후에 그 토론문을 작성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변종필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이 토론문을 내셨어요. 그 토론문의 제목은 진실규명과 합리적 절차라고 해서 토론문을 내셨는데, 그 글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최이수 강원대 교수의 발제문인 그 발제 제목 제주 4.3 사건 재심 관련 재판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유죄 판결한 것을 막 연달아 무죄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토론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진실규명과 합리적 절차, 변종필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이 토론문을 쓰신 겁니다. 최 교수의 훌륭한 발표에 감사드린다. 제주 4.3 사건 관련 진실의 문제가 정치적 공방과 논쟁을 넘어 법적, 형사법적 쟁점으로 본격화한 시점에서 오늘 발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사회의 주된 관심사를 학술적 논의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현재 한창 진행 중인 4.3 사건 재심 관련 재판을 대상으로, 특히 형사소송법 학자가 아닌 헌법학자로서 그 진행 과정에서 문제되는 법적 쟁점을 세목별로 충실하게 짚어가며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문제 상황과 구체적 문제점들을 잘 개관해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논의에도 도움을 주는 등 실천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서 전체적으로 주제 관련 발제자의 발표 내용이나 검토 의견, 그리고 재심 절차의 방향성 제시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재심은 크게 1.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여 다시 심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전 절차로서의 재심 개시 절차와 2. 피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는 절차인 재심 심판 절차로 구성된다. 그런데 후자는 해당 신급의 공판 절차와 거의 같으므로 재심 절차의 핵심은 전자, 즉 재심 개시 절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발제문에서 다룬 4.3 사건 관련 재심 역시 핵심 쟁점은 바로 여기에 놓인 듯하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재심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4.3 사건 관련 재심에서 문제된 재심 사유 관련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 본문 원 판결, 전심 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에 제기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와 제422조 본문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판결로서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 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발제자의 진단처럼 제주지방법원은 구금 상태에서 단시간 내에 대규모로 이루어진 군법회의 재판, 구속영장의 존재나 발부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의 부재, 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 및 재심 청구인들의 진술에 기초하여 재심 청구인 전부에 대해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여기에 법적 관건은 이러한 사정이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사실, 범죄 사실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로 규착된다. 그런데 판례와 학설에 의하면 제422조
확정 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법원에 그 사실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하는 바 위 경우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위 경우에 재심 사유의 존재를 인정한 제주지방법원의 판단에 대해 논리의 비약으로서 재심의 허용에 증거재판주의의 적용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규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본 발제자의 평가는 적절하다고 본다. 게다가 남아있는 자료가 재심 청구인들의 교도소 구금 근거인 수형 명부, 재심 청구인들 중 일부에 대한 범죄 수사 경력 회복, 군 집행 주의소, 감형장 등 수형 관련 문서뿐인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에 위의 경우는 오히려 제422조 단서에 해당하여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 역시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설령 진실과 정의를 위한 갈망이 있더라도 관련 자료와 그에 따른 증명이 불가하다면 섣부른 추단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공정성을 본업으로 삼는 법관의 태도이자 책무가 아닐까. 다음으로 재심재판, 공소기각 판결과 무죄 판결에 관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발제자의 생각에 동의한다. 여기서도 핵심 문제는 기록의 부재나 소실이며 이로써 당사자의 주장이나 추론을 통한 재구성이 힘을 얻고 있는 듯하다. 그에 따라 법원 역시 확인할 자료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공소제기의 절차가 준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등의 논변을 통해 재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식의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발제자의 진단처럼 법원의 심리 불충실, 검사의 소송 포기 등도 작용했을 수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재심 개시 절차의 하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발제자도 지적했듯이 통상의 재심 사건에서는 이미 공소장이나 공판 기록, 판결문 등 주요 자료가 전제하여 이를 토대로 그에 내재하는 하자에 대한 추가적 조사를 거쳐 오류, 교정 차원에서 재심 사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재심 절차를 진행하는 바, 4.3 사건 관련 재심은 이와 달리 애당초 의미 있는 자료가 거의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설령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전개되는 재심 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추가로 발제자는 개정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가로 2021년 3월 23일 정부 개정 2021년 6월 24일 시행에서 새로 도입된 특별재심 제14조와 직권재심 청구 권고 제14조 조문들에 대해 4.3 사건 관련 재심 가능성을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보면서도 그 타당성 여부에 관한 언급은 피하고 있으나 특히 제14조는 자세히 보면 매우 심각한 조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선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 4.3 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단 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무엇인지 다소 불명확하다. 일견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를 규정한 제402조 등과는 상관없이 즉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재심 사유가 없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히지만 그렇다면 재심 절차의 핵심을 이루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무력화하는 것이어서 매우 부적절한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명확성 원칙이나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본다. 이어서 제4항은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라는 문구도 의미상 명확하지 않다. 그에 따라 그 뒷부분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라는 것 역시 무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분명치 않다. 이에 이 조항 또한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그리고 제3항 형사소송법 제423조 및 군사법원법 제472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공시적 측면에서 소송 관련자, 특히 재심 청구인의 편의와 수월성, 이로써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조치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제주 4.3 사건의 발원지인데다 피해자와 유족 등 관련자들이 대부분 그곳에 거주하고 있어 여론 형성 등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오히려 부적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재심 절차 역시 기본적으로 이러한 과제에 봉사하는 중요한 제도의 일환이다. 하지만 재심을 통한 사실 인정 오류의 수정도 그 자체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적법한 요건, 합리적 절차 또는 적법 절차에 구속되며 그에 기초하여 행해주고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법치국가의 요청이다. 이 요청을 벗어나서는 의미 있는 진실을 찾을 수도 가릴 수도 없다. 이런 점에서 발제자 역시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절차도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다. 하지만 토론자로서는 좀 더 강하게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반드시 적정한 혹은 정당한 절차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말로 토론의 끝을 맺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일어났던 제주지방법원에서 4.3 관련 재판, 수많은 유효 판결 70년 전에 유죄라고 판결한 것을 무죄라고 뒤집는 것은, 그리고 특히 제주에서 이런 재판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곤란하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